자, 당신들의 천국. 오늘은 덕적도 삼형제를 설명하겠다. 자, 덕적도 외딴 해변가에선 예정 면적 5정도의 땅을 얻기 위해 30대 안팎의 사내 삼형제가 힘을 합해 150여 미터의 방도제를 쌓고 있었다. 자, 150m니까 조 원장이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작아. 근데 지금 3명이 바다를 막아가지고 자기들 땅을 만들려고 지금 8년째 저러고 있었다. 그 8해 동안 8차례의 침하, 그러니까 바위가 이렇게 쌓였던 게 무너져 내리는 게 침하야. 겪으면서 삼형제는 아직도 꺾일 줄 모르는 집념의 세월을 꿋꿋이 견디어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조 원장은 어떻게 우리 그 나환자들도 저렇게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한다. 자, 얘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일했다? 아니, 그리고 자, 몇 년 더 하면 완성될까? 몰라. 몰라. 그러니까 조 원장이 할 책임은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될지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죽더라도 이걸 완성시키겠다라는 집념, 그러니까 좀비처럼 된 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좀비나 다름없어. 그냥 내가 죽든 살든 하여튼 이걸 끝장을 보고 말겠다. 결판을 보고 말겠다.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 원장은 어떻게 원생들도 이 덕적도 삼형제처럼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자, 그런데 덕적도 삼형제랑 이제 이 오마도 간척공사랑 뭐가 다를까? 똑같은가? 아니, 뭐가 다르지? 얘는 3명이고, 거기는 2,000명이고, 음, 그게 다르구나. 공사 규모가. 그래, 그것도 달라. 자, 덕적도에 땅이 생기면 누구 거지? 원장. 아니, 덕적도 여기 이 삼형제. 그냥 어, 3명제 것이잖아. 이 사람은 자기들 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거잖아. 자, 오마다 간척 공사가 끝나면은 고생은 누가 하지? 원생? 자, 땅은 누가 갖지? 원장? 그건 아직 몰라. 그거는 이제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생들에게 땅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자, 그런데 그러면 정사 성공했을 때 이제 영광은 누가 갖고 가지? 글로리. 원장? 어, 저 원장은 좀 비겁하잖아. 얘들은 지들 땅을 위해서 8년 동안 지들이 막 지 목숨 걸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일이니까 자기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조 원장은 아니 지가 동상을 갖고 싶은데 지가 뭘 하고 있냐고. 얘는 그 결정만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원생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좀비 상태로. 그러니까 얘들이 8년을 했는데 아직 몇 년을 더 될지 몰라. 근데 뭐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약에 이제 앞으로 10년 더 걸린다고 치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 개인의 자유잖아. 그래서 총 18년이 걸린다고 치자. 만약에 오마도 간첩공사도 18년이 걸린다고 치자. 그럼 조 원장의 동상을 위해서 왜 원재들이 18년 동안 그래야 돼?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와 조 원장의 오마도 간첩공사는 달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기고 싶다는 욕망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거는 거고, 오마도 간첩공사는 조 원장의 동상이라는 욕망을 위해서 원생들이 목숨 걸고 있어. 근데 조 원장은 와 이렇게 만들고 싶다. 좀비 상태로. 그냥 땅이 누구든 상관없다. 난 이걸 공사를 성공시키는데 목숨 걸겠다. 그렇게 만들고 싶다. 좀 야비하지 않나, 조 원장. 음, 그것은 이미 5정도의 땅을 얻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다.
조원장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원생들이 그래 땅 따위 필요 없어. 왜냐면 어차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땅 따위 필요 없어. 나는 이걸 완성하는 걸 보고야 말 테야. 그게 조원장이 가장 좋은 상태지. 처음에 조원장은 땅을 약속했잖아. 응. 그런데 사실 결정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거든. 도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원생들에게 손톱만한 땅도 안 줘 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원생들이 땅도 필요 없어. 난 이 공사를 성공시키는 것만 볼 거야. 그러니까 원생들은 고생은 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모든 영광은 조원장이 가져가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지. 이해되겠어? 응. 그것은 삼형제의 젊음을 털어바친 바다와 피 어린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젊음과 피와 땀을 쏟아붓는 것은 자기 땅이니까. 그런데 원생들은 젊음과 피와 땀을 쏟아바치는데 자기 땅이냐고. 이제 치마는 끝났습니다. 와, 8년 후에 이제 치마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 총 10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몇 년 남았다? 오마도 간척 공사? 이제 1년 했다. 9년 남았다. 와우. 그러니까 9년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는 조원장은 원생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좀비 상태로. 그냥 생각 없이 노동만 하는. 그런 사람 있나? 그러니까 조원장은 골치가 아픈 거야.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만들지? 이제 치마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태 이곳에 남아있었던 것은 겨우 오정보의 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필요 없어요, 이제. 그냥 내가 이기나 바다가 이기나 그걸 해보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 상태. 땅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바다를 이기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기어코 바다를 이겨내고 말겠다는 집념 하나로 지금까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생들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없을까? 8해의 세월과 8차례의 치마가 이들 삼형제에게 길러준 것은 그 바다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과 그것을 꺾어 이기고 말겠다는 강인한 투지뿐이었다. 치마는 끝났지만 삼형제는 이후로 다시 10번, 20번의 치마가 오더라도 자기들은 이제 그 10번, 20번을 되풀이해서 다시 돌뚝을 쌓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원생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조원장은 더 걱정할 필요도 없겠지. 응. 좀 조백헌 원장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제 원생들이 다 알아서 그냥 완성시키고 자기는 이제 성공하면 영광만 가져가고 싶다. 그는 다시 오마도로 발길을 돌이켰다. 하지만 원장에는 아직 숙제가 하나 남아있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주저앉는 원생들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즉 그들을 어떻게 다시 덕적도 삼형제처럼 만들 것인가? 근데 조 원장은 우연히 답을 발견한다. 원생들이 힘을 얻어 일어설 분명한 계기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자, 배를 타기 전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국밥 먹고 싶다. 보성이 국밥 먹어봤어? 한국에서. 그 돼지고기 넣고 이렇게 탕에다가 이렇게 밥 담아주는 거. 보성이 어렸을 때 한번 먹어봤는데 돼지국밥. 그러니까 탕에 밥을 이렇게 넣고 그 위에 돼지고기를 덮어놓는 거. 그래서 이제 국물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는 거. 이런 뚝배기. 맛있어 보이는데. 조 원장이 다시 섬으로 건너가기 위해 고흥 땅을 들어섰을 때였다. 자, 식당에서 그는 그곳에서 우연히 심상치 않은 소문을 한 가지 듣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소록도 병원장이 갈리어 지금의 조 원장은 곧 섬을 떠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요거 육지인들이 경고했던 거지. 성공하면은 우리가 당신 싹 쫓아내고 그 땅을 찾아갈 거다. 라고 했던 거. 그 친절한 육지인들이 와서 가르쳐 줬던 거지. 기억나? 응. 아빠가 얘기했던, 야, 정말 친절한 나쁜 놈들이다라고 했던 거. 응.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었어. 조 원장을 쫓아내라고 도지사한테 편지를 쓰고 있었어. 민원, 탄원. 근데 그러니까 도지사는 아무래도 이제 거기 자기가 이렇게 다스리는 도에 사람들이 막 잔뜩 모여가지고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백헌 원장을 소록도에서 쫓아내라고
막 사람들이 계속 도지사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자기들이 이제 조백헌 원장이 가르쳐 줬던 대로. 내막을 알고 보니 그런 소문이 나돌게 된 이유가 있었다. 소문의 표적은 조 원장이 아니었다. 오마도 간척 사업장이 소문의 애초 목적이었다. 요컨대 사업장을 빼앗자는 것이었다. 바다가 농토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육지 사람들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아온 사실이었다. 한두 차례의 치마 역시 그들에겐 이미 상식일 수 있는 일이었다. 자, 요 문장 잘 보자. 한두 차례의 치마 역시 그들에겐 상식이었다. 육지인들에게 상식인데 왜 조 원장은 몰랐지? 한두 차례의 치마 역시 육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조 원장은 몰랐지? 원장 저 원생같이 일 안 하고 애들 말도 안 듣고 근데 육지인들은 그 사람들 간척공사 해봤나? 아니 근데 육지들도 안 되잖아. 음, 그러니까 조 원장만 모르는 거야. 다 아는데. 저 원장 그냥 뭐가지 어, 그건 그뭐 공감에 있어서 무관심하니까. 그 귀찮으니까. 위인들은 벌써 관계 요로에 대해 공사 업무 인수를 위한 청원 사무를 서두르고 있는 듯했고 그것이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까지 얻고 있는 기미였다. 그런 일은 공사가 완성 단계에 들어서고 나면 아무래도 명분이 못한 일이었다. 명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이 난관에 부딪혀 있을 때가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좋은 장 쫓아내라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우리가 전문가 동원해서 싹 마무리한 다음에 땅은 전부 다 우리 거 하겠다. 나라면 안 그렇게 줬을 텐데 이 사람들은 참 친절하다. 우리가 그럴 계획입니다라고 굳이 조백헌 원장을 찾아가서 가르쳐 준다. 그쯤 낭패를 보았으면 너는 이제 손을 떼고 물러선 것이 좋을 게다. 이 일은 이제 우리가 대신해주마. 끝끝내 방해를 하겠다면 우리가 내 목을 자르도록 해주겠다. 자, 실제 이 말을 그 육지인들이 했었나? 실제 이 말을 이 육지인들이 했었나? 나 아니 즉 이거는 조 원장의 상상에서 나온 거라고. 육지인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조 원장이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그리고 조 원장은 마치 육지인들이 정말 이런 말을 했는 것처럼 원생들에게 얘기한다. 육지인들이 당신을 다 죽이려고 한다. 안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계기, 즉 원생들을 덕적도 삼형제처럼 좀비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침내 밖에서 구해진 셈이었다. 원장은 곧 섬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원장이 뭐 하는지 보자. 원생들은 여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일하기 싫어 이러고 있다. 자, 소문의 진위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걸 자세히 따져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필요가 없다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소문의 충격이 원생들을 다시 일터로 끌어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해주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럼 이게 혹시 조 원장이 지금 원생들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 소문을 원생들에게 과장해서 전달하면 원생들은 육지인들에 대한 증오로 다시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이거 조 원장이 원생들을 속이는 거야 아니야? 근데 조 원장이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내가 원생들을 배반하면 어떡하겠다? 자살 그런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속이고 있다. 그것이 비록 원생들을 속이는 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조 원장 처리로는 거기까지 잔신경을 써가며 일을 주저할 수는 없었다. 5천 원생들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독단,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다라는 독단, 독재, 원장으로서의 통치 기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서 정말 이 결정이 5천 원생들의 전체 이익을 위한 건가? 원생들을 속이는 게? 아니 근데 조 원장은 이거는 원생들 전부를 위해서야.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야. 원생들 5천 명 모두를 위해서야. 라고 스스로 거짓말을 한다. 이제는 자기가 원생들을 배반했다는 것도 모른다.
원장은 이제 필요한 과장이나 협박서를 서슴지 않고 모두 동원했다. 원생들을 모아놓고 막 있지도 않은 말을 막 지어낸다. 육지인들이 지금 막 칼을 갈고 나오기만 하고 원생들 다 죽이겠다고 지금 막 겨루고 있어요. 당신들 한 명도 살려놓지 않고 죽이겠다고 내가 그걸 보고 왔어요. 막 과장된 거짓말을 한다. 그는 섬 사람들이 가슴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육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감을 일깨우기 위해 가능한 한 그 육지 사람들로부터 당해온 지난날의 학대와 저주의 세월들을 과장되게 상기시켰다. 리마인드. 믿어? 믿지. 왜냐하면 그렇게 다녀왔었잖아. 원래 미움이 있는데 그게 불을 붙이는 건 쉽지. 없는 미움을 만드는 건 어려워도 원래 미움이 쌓여 있는데 불을 붙이는 건 쉽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원생들의 진정한 낙원, 즉 육지인들과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점점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멀어진대. 그러면서도 원장은 얘기한다고. 원생들의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싹트고 있다. 원생들의 낙원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 여기 어디 믿음과 사랑이 있냐고. 사람 죽이고 그런 거짓말하고. 어쨌거나 원장의 계획은 성공한다. 원생들은 육지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우린 이 공사를 완성해야 된다. 덕적도 삼형제처럼 된다. 그런데 정말 육지인들이 원생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원생들이 지금 증오는 타당한데 정말 그게 사실이냐고. 육지인들이 정말 원생들을 죽이려고 하냐고. 거기서 조원장은 대답하지. 그게 사실은 아니어서 상관없다. 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다. 그냥 좀비만 되면 된다. 음. 아하.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교장이 우리 학교 전체를 위한 결정입니다. 그럼 의심해 봐야 돼. 그게 정말 학교 전체를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은 교장이 지랑 학교를 동일시하고 있는 건지. 지배자는 흔히 그런 착각을 한다고. 자신과 그 대통령은 자신과 국가를 보통 동일시해버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거를 국가를 위한 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 조 원장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종종 그런 경우 있지. 우리 집, 우리 식구들 모두를 위해서 이런 결정이다. 그럼 한번 의심해보라고. 하하. 우리 식구 모두를 위해서 이제 이번 주말에는 치킨을 먹는다. 하하. 그리고 그 육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공포를, 그 공포로부터 당해온 지난날의 학대와 저주의 세월들을 과장적으로 상기시켰다. 그 육지 사람들의 위협을 더더욱 절망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과장했다. 육지 사람들이 지금 당장으로 당신들 죽이려고 지금 몰려올 거예요. 네? 여기 어디 애정과 믿음이 있냐고. 아니 사실 음. 그럴 리 없는데? 왜 그러면은 얘랑 싸우면은 나 병 걸릴지는 모르잖아. 근데 사람이 감정에 휩싸이면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 헤헤. 자, 당신들은 저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을게요. 저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저주해왔으며 당신들을 어떻게 심판해왔는가를, 당신들을 어떻게 이 섬으로 몰아들여보낸 사람이었던가를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육지인들을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조 원장은 이렇게 자꾸 육지인들과 전쟁을 한다. 첫날 얘기했었지. 조 원장은 이 섬에 의사로 왔는가 군인으로 왔는가. 본인 같은데? 지금 군인이지. 자꾸 원생들을 부추겨서 육지인들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럴수록 원생들의 진정한 낙원은 멀어져만 간다. 그런데 조 원장은 그걸 원생들을 치료하는 거다. 봐라, 원생들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싹트고 있지 않느냐. 아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 원장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가?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다. 동상이 미쳐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 동상 빼고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육지 사람들과의 싸움은 아직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끝끝내 그 싸움에 지고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싸움의 패배는 그것이 곧 당신들의 마지막 생존권의 상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당신들이 생존권을 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누가 누굴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사실 육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조 원장만 쫓아내는 거잖아. 응. 자, 조 원장을 쫓아내는 게 원생들로부터 그 간첩지를 뺏는 건가? 응? 사실은 조 원장으로부터 동상을 뺏는 거지. 왜냐면 지금 조 원장이 원장에서 쫓겨나고 다른 사람이 와서 간첩 공사를 완성해버리면은 그 돌규동에 누구 이름이 새겨지겠어? 그 다른 문장. 그러니까 그건 조 원장에게서 동상을 뺏는 거지 원생들에게서 그 땅을 뺏는 건 아니라고. 근데 조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의 땅과 생명을 다 뺏으려고 하는 거다. 아니거든. 여기서 싸움을 중단하고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조 원장의 과장은 거의 어떤 선동에 가까운 연설주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막 나환자들은 그래 육지인들을 죽여버리자. 가 된다. 어허. 하루를 더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그 하루만큼 저들에게 우리 일을 뺏어갈 구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들은 심지어 여기서 이러고 있는 이 조백하니가 방해가 되어 나를 이 섬에서 쫓아낼 계략까지 꾸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실상 그렇게 간단하지가 못합니다. 당신들은 섬으로 돌아가도 그 물 밑에 누워있는 또 다른 당신들의 군신은 영원히 그곳에 남아, 즉 바닷가에 가라앉아 있는 바위들, 둑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방둑 안에 지금 당신들이 섬으로 돌아가길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대손손, 자자손손, 그러니까 그 자식, 안심하고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추수는 이제 농사 지었는 것을 이제 가을에 이렇게 거둬들이는 거. 추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분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 완성해놨는데 뺏기게 생겼어요. 아니. 거짓말인데? 섬 사람들에게 공사를 중단시키고 싶어 한 사람들의 희망은 거꾸로 원생들에게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한 계기를 만들어준 셈이었다. 공사장에서는 다시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가 진동하고 돌을 실은 궤도차와 등짐꾼들의 행렬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묵묵히 꾸준하게 끝날 날이 없는 역사처럼 또는 숙명처럼 원생들은 그저 그 바닷물 속으로 끊임없이 돌을 던져놓고 또 던져넣었다. 덕적도 삼형제로 만들었다. 원장이. 원생들이 다시 놀라운 인내력을 발휘하자 난처해진 것은 이미 김칫국을 마셔두고 있던, 그러니까 김칫국을 마신다는 것은 이건 속담인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고 하는 속담이야. 그러니까 이제 과자를 바꿔 말하면 과자를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미리 저 사람이 나한테 과자 주겠지 기대하고 나는 먼저 우유를 마시고 있는 거야. 김칫국을 마셔두고, 그러니까 발생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기대하고 준비하는 거야. 김칫국을 마셔두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럴수록 무태서는 조 원장과 공사장에 대한 달갑잖은 소문들이 더 활기를 더해가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더더욱 이제 조 원장을 쫓아내려고 막 도지사에게 편지를 보낸다. 조 원장이 곧 목이 잘려 쫓겨나리라는 소리가 심심찮게 공사장까지 흘러들어왔다. 조 원장은 곧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장로를 모아가지고 자 5천 원생들을 설득해가서 5천 명의 원생들도 도지사에게 조백한 원장 쫓아내면 안 된다고 편지 쓰시오. 조 원장은 그렇게 이제 그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한다. 조 원장은 곧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럼 먼저 소문을 선수쳐서 장로회로 하여금 원생들의 새로운 여론을 발휘시키도록 유도했다. 원생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섬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정말 이게 소록도와 소록도의 5천 환자들을 위한 일인가? 동상을 위해. 그냥 지 개인을 위해서잖아. 그런데 섬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조 원장은 이제 소록도와 자신을 구분을 못한다. 자신을 위한 일이 소록도를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결과였다. 결과가 좋으면 방법이나 과정은 양해가 되어야 했다. 이해가 되어야 했다. 이게 보통 사람이 망가지는 케이스다. 아니 결과만 좋으면 되지. 어쨌거나 그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장로에는 이제 원장이 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5천 원생들 설득해서 그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잖아. 이제 장로들은 발을 못 뺀다고. 이 공사 실패하면은 왜 당신들이 그때 우리 꼬드겨가지고 공사 시작하게 했어라고 이 사람들도 보복을 당할 거야.
섬에서는 곧 오마도 간척 공사에 대한 바깥 사람들의 부당한 여론과 간섭에 항의하는 당국의 진정서가 작성되고, 진정서가 아까 그 편지, 도지사에게 보내는 편지, 조백헌 원장의 공사 완료 전 전출설에 반대하는 전체 원생들의 청원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그 원장은 이제 장로들을 설득해가지고 원생들이 도지사에게 편지 쓰도록. 과연한 원생들의 기세 앞에 음흉스러운 육지의 소문이나 계략 따위는 더 이상 맥을 칠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러는 가운데도 투석 작업은 꾸준히 계속되어 가라앉은 둑을 다시 솟게 하는 데는 또 한 번 3개월의 세월이 흘렀다. 이번에도 돌뚝이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며칠 동안 뿐이었다. 둑은 다시 가라앉아 버렸다. 가라앉으면 솟아올리고 솟아올려 놓으면 다시 가라앉는 싸움이 끝없이 되풀이되었다. 원생들도 이제는 원장과 마찬가지로 그 싸움 자체에 대한 집념이 쌓여갔다. 아, 덕적도 삼형제, 땅도 필요 없다. 난 이거야 말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덕적도 삼형제가 10년의 자신들의 그 세 명이 자신의 10년의 세월을 투자해서 결국 이제 땅을 조금 얻었다. 그건 가치 있는 일일까? 보성이라면 어떻겠어? 아니, 돈으로 쓸 수도 있는데, 땅? 그러니까 세 명이 10년을 투자를 해서 뭐 오정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땅을 얻었다. 그거 과연 현명한 걸까?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조 원장은 5,000명 원생들을 이제 10년간 고생을 시켜가지고 저 땅을 완성시키겠다. 조 원장이 정말 원생들을 생각한다면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하면 좋겠는데? 그게 원생들을 위한 일이잖아. 더. 근데 지금 이 하고 있는데. 응? 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생들은 막 덕적도 사용자에 대해서 미친 듯이 일을 하는데 조 원장은 이제 이 사람들을 좀비를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조 원장은 이제 또 그 잠시나마 편안하다. 자기들이 막 죽자 살자 할 거니까. 이상욱은 잠시 안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 자연과 조백헌 원장이 싸우고 있거든. 조백헌 원장이 원생들을 동원해서 방파제를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쌓아놓으면 태풍 불고 쌓아놓으면은 뭐 눈보라치고 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싸움을 이기고 말겠다는 집념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또 던지게 했다. 아, 덕적도 삼형제. 근데 한 번은 채터장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작업 인부가 10사람이나 한꺼번에 깔려버린 사고가 있었다. 9명은 살아서 구해냈는데 1명은 결국 죽고 말았다. 또 한 번은 작업선이 뒤집혀서 인부 한 사람이, 인부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 파도에 휩쓸려버린 익사사고는 물에 빠져 죽는 거. 보성이 익사 안 하려고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거지.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2명이 죽어나가자 작업장의 사기, 스피릿, 급속도로 매우 빠르게 저하되어 갔다. 자, 그 2사람은 왜 죽은 걸까? 누굴 위해서 죽은 걸까? 그 사람은 아마도 이제 5천 원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겠지. 정말 그럴까? 사실 정상 위에서 조백한 원장인 정상. 조 원장을 대하는 원생들의 눈빛이 드러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계속 쌓아올리면 무너지고 쌓아올리면 무너지니까 이제 원생들 아무리 이제 좀비가 됐어도 지친다. 애초에 안 될 일을 시작한 거야. 땅귀신 물귀신이 일을 좋아할 리가 없어. 자, 이상욱이 등장했다. 드디어. 어느 날 저녁 조 원장이 오마도 작업지휘 막사에서 밤을 새고 있을 때였다. 자정이 넘을 시각쯤에서 이상욱 보건과장이 예고도 없이 불쑥 그를 막사로 찾아왔다. 그는 옷이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다 된 작업 인부 3사람을 죄인처럼 막사 안으로 이끌고 들어섰는데 불편하게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는 그 인부들 중에 한 사내는 얼마 전 채터장의 붕괴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은 자였다. 자, 원생들 사이에 미신, 그러니까 근거 없는 믿음이 퍼진다. 자, 우리가 이 공사를 하면서 섬 5개를 박살냈다. 그 각각의 섬에 살고 있던 5명의 귀신이 지금 우리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5명의 생명을 우리가 제물로 바쳐야지 그 귀신들이 용서하고 공사를 성공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미신이 퍼진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미신을 믿게 돼. 오늘 밤 살인극을 저지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흙 무너졌을 때 거기 깔렸다가 나온 사람, 그 사람 이제 다리를 다쳐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한다. 그러니까 다른 원생들이 야, 너는 어차피 일도 못 할 텐데 5 귀신이 5 생명을 원하고 있거든. 근데 2명은 이미 죽었고 자, 3명만 더 죽으면 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억지로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상욱에게 들켰다. 웅덩이 어둠 속에서 느닷없이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오더랬다. 상욱이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 보니 작업반 원생 2사람이 방금 다른 한 동료 원생의 목덜미를 졸라대며 길을 쓰고 용이 물웅덩이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산 재물을 바치면은 5명의 목숨을 바치면은 우린 공사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막 믿음이 퍼진다. 무엇 때문에 동료를 죽이려고 했나? 이상욱이 대답한다. 문동이 꼴에 이젠 다리 병신까지 되었으니 병신은 이제 그 장애인을 낮춰 부르는 거야. 병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장애인을 아주 나쁘게 부르는 거야. 세상은 더 사람 못하겠냐는 거랍니다. 불쌍한 이웃 원생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찌감치 목숨값이나 하고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살인이야. 동료를 때려 죽이는 백정놈의 짓이야. 누구한테 누구 목숨값을 해준다는 게야. 누구야 할 것도 없이 원장이 버럭 언성을 높였다. 자, 그리고 아마 이상욱은 조 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안 그러면 내일 저녁에 또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조 원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고 온 것 같다. 근데 얘는 그냥 욕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항상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은근히 조 원장을 결과적으로 더 자극하기만 해. 이 사람들 말로는 이게 다 이 오마도 5섬 때문이랍니다. 오마도 바다 귀신이 그 5섬 대신 5명의 산목숨을 원하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루빨리 나머지 3사람을 제사 지낸다는 것은 이제 죽는다는 소리야. 사람이 죽어야지 제사를 지내잖아. 싶은 것일 겁니다. 오늘은 다행히 제가 현장을 붙잡아서 불상사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사고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도 아마 어떤 획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런 사고가 안 생기게. 원생들은 기회만 있으면 또 누군가의 생목숨을 제사 지내러 들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상욱은 조 원장에게 대책을 마련해라. 이제 억울하게 죽는 원생이 없도록 더 희생자가 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데 조 원장은 대꾸할 말이 없었다. 나가! 다들 눈앞에서 꺼져버리란 말이다. 나가! 그래서 이상욱과 원생들은 이제 그 막사 밖으로 나간다. 자, 그럼 조 원장은 문제를 해결했는가? 아니, 이거 그냥 욕을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첫 번째 사건에서 보자고. 그때 조 원장은 막 눈을 가려버렸잖아. 그러니까 노인이 황장로가 해결했잖아. 이번에도 이상욱은 조 원장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왔는데 조 원장은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이상욱과 그 끌려온 3명의 남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조 원장에 대해서. 무능해. 무능하다 얘는. 그리고 이제 조 원장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그 조 원장은 다음날 아침에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생각해서 대책을 발표한다. 그 대책이란 게 어떤 건지 보자. 자, 방뚜의 치마가 계속되나 원생들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다시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상욱의 말 맞다나 대책은 만들어야 된다. 조 원장은 새삼 막다른 골목까지 와 있는 자신을 의식했다. 그럼 뭐라도 좀 하라고. 아침이 밝아지자 원장은 마침내 결심이 서고 있었다. 저들이 원한다면 나를 내주는 길밖에. 자, 이건 무슨 뜻 같아? 저들이 원한다면은 나를 저들에게 내주는 수밖에. 뭔가 원생들을 위해서 자기도 뭔가 희생하겠다는 그런 뜻 같지 않아? 자, 근데 그게 어떤 건가 한번 보자고.
조 원장은 이렇게 공지를 한다. 그는 자신의 목숨값을 담보로 마지막 주문을 해보려 결심했다. 뭔가 자기 목숨을 걸고 뭔가 더 해보기로 했다. 자, 그게 뭔가? 새로운 작업 진행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것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기 위한 엄중한 지시사항을 공사장 앞에 크게 써붙였다. 자, 어떤 내용인가 보자. 선전포고문. 선전포고는 이제 국가 사이에 전쟁하자라고 선언하는 거거든. 선전포고문 같은 것이었다. 본 오마도 간척공사의 제1차 사업 단계인 세계방조제 축조 작업은 그 최종 시한을 금년 12월 말일로 하고 이 시간 안에 기필코 너희들은 이걸 완성해야 된다. 아니, 지는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원생들 보고 완성하는 거야? 조 원장은 계획이 없잖아. 그러면서 비록 나는 계획이 없지만은 하여튼 너희들은 기필코 12월까지는 이거 완성해야 돼. 그럼 원생들도 웃자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12월까지 완성 못하면 누구 책임이 되는 거야? 조 원장이 말하잖아. 금년 12월 말일까지 너희들이 기필코 그 오마도 간척공사를 완성해야 된다. 그건 뭐, 원장 책임이지. 조 원장은 은근슬쩍 자기는 계획도 없으면서 하여튼 니들이 알아서 12월까지 기필코 완성시켜. 책임을 떠넘긴다. 에이, 금지사항 위반자는 당공사와 다수 도민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이를 단호히 처벌할 방침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니, 처벌은 장로회와 상임위에서 한 적 안 했었나? 응, 그리고 하여튼 시간 내에 작업 목표 달성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사람은 내가 무조건 처벌하겠다. 응? 그리고 저 미신, 뭐 귀신, 뭐 재물을 바쳐야 되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특히 처벌하겠다. 에? 자, 그러면은 원생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어제 그 사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라 생각할까? 아닐까? 아니겠지. 이 새끼 뭐지? 쟤는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니들이 알아서 어쨌든 간에 12월 말까지 완성해. 안 그러면 난 너희들 처벌할 거야. 원생들은 이제 다시 원장을 불신하기 시작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어예. 어이.